마른 오징어는 그림의 떡이고 껌만 좀 씹어도 턱 아파 하는 분들 계시죠. 이 턱관절도 그냥 두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충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먼저 턱관절 이상으로 고생한 스타들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배우로 전향한 뒤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 중인 나나. 미국 영화 사이트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도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요? 나나 씨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턱관절 장애로 잘 때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이 있으며 입을 벌리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나나 씨, 지금은 괜찮나요? 저희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턱관절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드라마 다섯 손가락에서는 세상에 없을 천사표 캐릭터로 시청률 40%가 넘었던 조강지처 클럽에서는 바람둥이 캐릭터로 안방극장을 울고 웃겼던 배우 오대규 씨. 어느 날 양치를 하다 턱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갔다는데요. 진료 결과는 턱관절 장애. 이후 3년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말을 할 수 없어 드라마 출연은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브라운관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오대규 씨. 그 미소 정말 멋있는 거 아시죠? 오래오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려주실 분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면윤곽 전문의 임종우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턱관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얼굴 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알면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모형을 보시면 네. 이제 우리 얼굴 뼈는 여러 개의 뼈 조각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특히 그 중에서 턱관절은 측두골이라고 부르는 뼈의 아래쪽에 하악와라고 부르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아래 턱뼈에 위로 올라가는 하악과두라고 하는 부분이 맞물려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의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이 턱관절도 움직여주는 주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 표시된 것처럼 여기 마세터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이제 교근과 그리고 템포랄리스라고 영어로 써 있는 측두근이 가장 큰 근육이고요. 또 이 안쪽에 보면 이제 날개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에 의해서 턱관절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되게 특이하게 양쪽 관절이 꼭 동시에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좌우 관절이 좀 균형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턱관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이 관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절낭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랑 그리고 주변의 인대 그리고 턱관절 속에도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까지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입을 열면 여는갑다, 닫으면 닫은갑다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맞습니다. 입 운동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네, 이 얼굴 구조 자체가. 자, 그렇다면은 이 턱관절은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절 자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0%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턱관절 장애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턱관절도 관절 일종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동 범위가 있거든요. 이 가동 범위 이상으로 턱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막 주먹 넣는 거 이런 거 안 되겠네. 딱 주먹 정확하게 넣는 지적하셨는데 제가 딱 방금 드리려던 말씀이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막 주먹 들어간다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절대 나는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비슷하게 이제 하품을 크게 할 때도 우리가 마치 사자가 하품하듯이 입이 찢어져라 하품하게 되면 턱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나면서 아픈데 진짜 입이 찢어지는구나. 맞아요. 입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턱을 괴거나 한쪽으로 엎드려 자는 것 같이 이제 비대칭적으로 턱관절에 힘을 주는 것도 고쳐야 되는 습관이고요. 사실 무의식적인 습관도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를 물고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악 무는 습관. 그것도 안 좋고 또 잘 때 이를 가는 습관도 이 턱관절뿐만 아니라 이 턱관절 주위 근육 그 모든 치아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습관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즉 치아 맞물림이 틀어진 부정교합이라든지 또는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도 턱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제 그 쌍둥이 중에 아들이 네. 이를 갈아요. 아, 5살인데. 벌써요. 어떡하죠, 이거?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을 잘 간다고 해서 뭐 악몽을 꾸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일을 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설명을 네. 듣고 보니까 아이 때부터 좀 관찰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턱관절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이제 입을 벌리거나 또는 딱딱 이런 음식을 소리요? 먹을 때 맞습니다. 딱딱하거나 흔히 모래 갈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턱관절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통증입니다. 이제 턱관절 주위 통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얼굴 근육, 목 근육, 심하면 어깨 근육까지 뭉치게 되는데요. 여기 근육의 통증에서 더 나아가서 심하면 두통까지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 이렇게 통증이 심해졌을 때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제가 턱관절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이제 관절 주변에 이제 인대라든지 이제 관절 주머니가 있다고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헐거워지게 되면은 이제 턱관절도 탈구가 되거든요. 어깨처럼. 이거 만화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턱관절 탈구가 되게 되면 이제 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의 위치도 변화가 되게 되고 또 장차 부정교합이나 비대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턱관절 안에 염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장차 이제 퇴행성 턱 관절염이라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고 석회화되면서 턱관절의 이제 가동성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제 입을 벌리기조차 힘든 이제 개구 장애라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아까 랭킹에 나온 배우님처럼 이제 발음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곤란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개구장애, 입 벌리기가 이제 힘든 건데 이거 혹시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나요? 내가 개구장애인지 아닌지? 이제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네. 이제 위아래 앞니 사이의 거리가 40mm보다 적은 경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해볼 수 사진 있는 치면 손가락 4개인데? 사실 집에서 굉장히 잘 들어보시는 안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사실은 네.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해주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리를 정확하게 재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쉽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거울 보면서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는지 보는 거거든요. 손가락 이제 검지랑 중지, 이제 네. 약지까지 사용을 해서 입을 벌렸을 때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한 것처럼 세로로 네. 이게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개나 3개가 들어가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2개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개구 제한이 의심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개가 안 들어가면 이거 심각한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개구 장애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 정도도 안 벌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집에서 해보신다고 너무 많이 이게 4손가락, 5손가락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다가 턱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악관절이 생길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저 이런 기사를 봤어요.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마스크 쓰는 것도 어렵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네, 가능한 얘기인데요. 네? 턱관절 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턱 반절 주위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 근육까지 통증이 전파되거든요. 이때 특히 우리 얼굴에서 특정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이제 흔히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러면 마스크를 썼을 때 얼굴에 눌리는 부위에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게 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짝만 닿아도 아프다는 맞아요. 거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그런 통풍처럼. 네. 그래서 마스크 요즘처럼 많이 써야 되는 시기에 예.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그러네요. 예. 자, 이게 그냥 입이 좀 작다, 입을 잘 못 벌려서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네요. 이 턱에 대한 문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턱 관절로 인해 수술까지 진행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드라마 도깨비에서 처녀 귀신 역으로 귀여움과 강렬함을 선사했던 배우 박경혜 씨. 박경혜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악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부정교합으로 치아가 깨져 30대에는 틀니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성 있는 얼굴을 버리고 예뻐질까 봐 고민했다는 박경혜 씨. 개성으로 똘똘 뭉친 연기력은 그대로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혼성그룹의 붐을 일으킨 잼의 홍일점 여성 멤버 윤현숙 씨. 과거 양악 수술을 한 모습을 직접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윤현숙 씨가 양악 수술을 결심한 이유, 바로 턱관절 탈골로 인해 통증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양악 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했다는 윤현숙 씨는 통증은 없애고 미모는 되찾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았다는데요. 미국에서 패션 사업가로 활동 중이라는 윤현숙 씨.
방송에서도 종종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양악 수술.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수술인가요? 양악이라는 네. 말은 상악과 하악, 즉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옆에서 봤을 때 위턱의 치아가 아래턱의 치아를 살짝 덮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아래턱이 너무 나와 있어서 아래턱의 치아가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심한 주걱턱이거나 네. 이제 반대로 아래턱이 너무 뒤로 들어가 있는 심한 무턱이거나 네. 또는 치아 주변의 뼈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돌출입이거나 또는 정면에서 봤을 때 치아의 중심선이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양악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양악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치아를 포함한 위턱과 아래턱의 분절을 동시에 절골을 해서 이 자유로워진 분절을 앞, 뒤 또는 좌우 또는 3차원적으로 회전 이동을 시켜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서 뼈를 다시 고정하는 수술이 양악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말은 너무 쉽게 하시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얼굴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턱 관절 이상이 있으면 양악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소리가 나거나 가벼운 통증이 있는 초기 단계에는 사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히 개선이 되고요. 통증이 조금 심해서 불편하다 싶으시면 네.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가벼운 물리치료로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턱관절 주위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또는 이갈이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네. 이제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네. 보톡스 주사 시술로도 호전이 되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게 문제라고 하면 치아에 무는 스플린트 형태의 이제 교합 안정장치라고 하는 것을 착용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윤현숙 씨 경우엔 사각턱을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턱 관절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운동할 때 네. 무거운 아령 들고 운동하는 사람이 예. 가벼운 아령 든 사람보다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그죠, 벌크업이 되죠. 맞아요. 예. 그 벌크업 효과처럼 사각턱뼈가 크고 무거운 분들이 작은 분들보다는 근육이 더 벌크업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단 커진 근육은 네. 아까 얘기했던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을 때 턱관절을 더 강한 힘으로 손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사각턱뼈가 비대칭적으로 한쪽만 크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비대칭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턱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징어나 껌 많이 씹으면 네, 사각턱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아까 제가 운동의 비유를 드렸는데 네. 이제 아령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횟수. 또 횟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나 껌은 계속 오래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근육과 뼈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면서 뼈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징어를 너무 먹고 싶은데 사각턱 걱정이 돼. 그럼 앞니로만 먹어야 됩니까? 차라리 한쪽으로 씹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반건조가 있으면 농담으로 여쭤봤는데 그래도 다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예. 반건조가 있다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방건조로. 아니 그러면 아까 윤영숙 씨는 사각턱인데 뭐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네. 사각턱도 이 수술 말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사각턱으로 보이는 원인이 이제 근육 때문인지 뼈 때문인지 또는 둘 다 때문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근육만 비대해져서 얼굴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이제 교근 축소 수술이나 보톡스 주사 같은 시술로도 간단히 개선이 되고, 네. 근데 반대로 뼈가 커서 얼굴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의 일종인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해서 이제 뼈의 무게도 줄여주고 모양도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턱에 생긴 이상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랭킹 1위 알아보겠습니다. 난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을 외로움의 끝인 거 아끼려까 날 아끼라고 굳이 내게 말을 떠나갔던가. 예,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룹 룰라의 메인 보컬 김지현 씨. 그런데 노래하는 김지현 씨도 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으로 턱뼈에 이상이 생기면서 증상이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양악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김지현 씨, 이젠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럼 노래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악무는 습관이 턱 관절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 봐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서 때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의대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 예. 저도 모르게 이제 이를 악물고 하고 있었나 봐요.
아, 시험이 어렵구나. 그래서 시험 기간 끝나고 나니까 턱이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생 많이 경험으로 하셨네요.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게 되면은 네. 턱 관절 자체에 좀 과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야. 턱 관절 아래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디스크가 다를 수 있고 또 치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이를 악물고 있게 되면은 목이나 어깨 근육까지 뭉치게 되고 신경이 눌리면서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김지현 씨는요, 턱 관절이 아팠는데 안면 비대칭이 생겼다 그래요?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턱 관절 이상이 어릴 때부터 있다면 예. 특히 한쪽에만 이상이 있다면 안면 비대칭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성장기에 턱 관절 이상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턱의 중심선이 틀어지는 이제 부정교합을 포함한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릴 때 만약에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 증상이 발견되면 네.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장차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 아우, 지금 뭐 턱관절 얘기를 선생님이랑 계속 하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턱이 아픈 느낌도 있는데 혹시 말을 많이 해도 턱관절에 무리가 됩니까? 네, 실제로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말을 직업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네.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턱관절을 쉬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혹사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집에 가면 쉬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제 아내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집에 가서는 되도록이면 좀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집에 가서도 또 잘해달라고 말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런 하소연은 삼가하겠습니다. 자, 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생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려면 어떤 예방법이 필요할까요?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품을 할 때 이제 턱에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하품 범위를 줄여요?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입을 너무 무리해서 벌리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라든지 쌈을 먹을 때도 이제 네. 너무 크게 한 입에 크게 베어 물려고 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빅버거 먹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빅땡 이런 버거도 좀 네, 눌러서 그러니까. 먹거나 네. 이런 게 좋고요. 그리고 오징어나 껌 같은 거 사실 저는 잘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반건조로 하고, 맞습니다. 먹는 걸로. 반건조를 추천드리고 예. 또 무의식 중에 이를 악무는 습관도 의외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습관이 있다면 꼭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악무는 거와 관련해서 네. 잘 때 혹시 마우스피스 같은 거 끼는 건 어때요? 아까 제가 교합 안정 장치 말씀을 네, 드렸듯이 그게 마우스피스예요? 맞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끼시는 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 물론 치아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예.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으면 내가 이를 악물고 있다라는 이제 인지를 하게 돼서 이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마우스피스를 끼기도 합니다. 괜찮네요. 예. 그리고 한쪽으로 턱을 괴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은 턱 관절 자체도 안 좋지만 장차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므로 꼭 두 쪽으로 고치시기 개면 어때요? 그러면? 두 쪽으로 괴는 거는 그나마 낫긴 한데요. 대칭은 될 텐데 이게. 네. 사실은 이렇게 관절 쪽으로 눌러주는 게 조금 안 좋습니다. 그 자체가 안 좋다. 눌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턱 관절이 우리 건강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크게 입을 벌리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품할 때 특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